안녕하세요. 빠브람복 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죠. 미국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포인트별로 내년까지 총 5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만발인데 거의 폭격 수준의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가는 해석이 나오는 이 기저의 팩트는 뭔가? 바로 미국이 11월 커다란 폴리코노미, 그러니까 대선 전국이 향후 경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후 미국이 이 관세 정책을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를 무조건 때리게 되면 물가가 역으로 1.1% 오르게 되는 이 널뛰기 현상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런 현상이 누적이 되면서 인플레가 2%까지 가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연준은 서둘러 다시 태세 전환할 수밖에 없고 거의 1.3% 이상 올려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5.5% 수준, 그렇다면 결국 6.8%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데 거의 기절할 수준이라는 얘기죠. 지금 연준이 최소 올해 2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역으로 5.5%에서 6.8%가 된다는 건 완전히 시장 자체가 극도로 새로운 금리 전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반기 거의 태풍의 눈이 돼서 세계의 금융환경을 완전히 절단낼 수 있는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 집값,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신호 주고 있는데 거의 절체절명의 또 다른 뒤집어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3개월 넘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서울 집값이 결정적인 한 방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부동산에서 나온 집값 추이는 15주 연속 상승세를 찍고 있지만 이 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인상적이지는 못하다. 오르고는 있지만 오르는 폭이 소폭소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실수요가 거래를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한된 거래 가격 선상에서 가두리를 치고 만들어가는 동선인 거죠. 그러니 가격 제한선이 보이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15주 연속 보이는 집값 추이는 다음 주 중에 보합으로도 스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세로 가기에는 이렇게 제한된 대출을 물고 들어오는 실수요가 지금 거래의 파이 전부라고 말해도 될 만큼 목돈을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세금 문제가 제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폐지 부분은 그냥 논의만 공회전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실현 가능성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 부분도 합의가 도출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역시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팔기에는 거의 세금 문제 때문에 미션이 임파서블한 상황. 게다가 상속세, 증여세 부분도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이 시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래량이 5천 건 넘어간다는 거는 그동안 부동산 집값을 떠받치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의 거래. 이걸 부동산 시장에서는 진성거래라 부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집값 추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거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면 정말 거래가 트이면서 가격 태그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잔잔바리, 노도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성거래는 이전처럼 거의 휑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단기적인 서울 집값의 추이가 오름세로 간다는 것도 한계가 아주 많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국토부에서도 추세적인 서울 집값 상승세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선 여분의 공급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인한 이 집값 폭등은 없을 거라는 선을 그었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예상보다 단기적으로 튕겨져 나가는 탄력성이 거의 문을 열자마자 튀어나가는 이탈리안 종마 같은 말 근육 같은 느낌도 들어서 거의 레이싱이 되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우려스러운 전망을 불식시키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급선회하면서 단기간 안에 아파트 매매 간헐천을 만들어서 갑작스런 폭으로 개울물이 폭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는데, 역시 이런 현상은 단기적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아파트 부분에서 다세대 주택들이 주춤한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온 말인데, 당장 7월에만 쏟아지는 서울 공급이 아파트 부분에선 정말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게 문제지. 그래서 뜬금없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은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동요하지 마시라.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의 금융 대변화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서 꿈틀거리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을 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한국 부동산은 무조건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거의 부동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지지부진하게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트이고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이 되는 건 다른 나라에선 상상 불허죠.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 시장입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아도 꾹 누르고 있다가 이후에 터져 나오는 거고, 호재가 쏟아져도 꽉꽉 밟고 있다가 이후에 탄력을 받는 게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거의 충청도식 반응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가 좀 느린 곳이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살이 보세요. 그냥 하루하루의 이슈가 부동산 시장을 거의 습격하듯이 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부동산 시세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좁고 땅도 협소하고 그 위에 지어놓은 아파트도 촘촘하고, 그리고 이게 모든 자산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에 목숨들을 거는 거죠. 그러니 코스피, 나스닥보다 반응이 빠를 수밖에. 게다가 심각한 건 부채로 밑돌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시적으로 살아난 건 그 밑돌을 다시 윗돌로 개려는 움직임과 비슷한 거죠. 결국 대출 물고 들어오는 매수세, 감당이 불감당이 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5조 4천억의 부채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수란 얘기죠. 그냥 무작정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깨우려 하니까 찬물을 때려 부어야 하는데, 대출 증가세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다 보니까 그냥 쑥쑥 빠져나간 기금에 가까운 대출들이 제가 지금껏 경고등을 껌뻑이고 있었던 부채 증가율이 거의 개인, 기업, 정부, 도합 6천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이런 틈새를 놓칠 리가 없고, 어쨌든 틈새를 노려서 영업을 해야 하니까 주담대를 2% 가까이 내리는 모션을 취하게 됐고,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에선 다시 주담대 쪼이기 위해서 시중은행 다 불러다 놓고 9월에 시행될 DSR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라는 5도까지도 내리는 상황인데, 아니 너무 혼돈스러운 양상 아닙니까? 불과 한 주 전에 신규 대출 확대를 위해서 스트레스 DSR 규제를 2달 연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한 달 새 거의 6조에 가까운 부채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주담대 2% 선에서 3% 선으로 다시 금리 선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된 거고, 이렇게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대혼조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서울 집값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끝발이 조금은 딸리는 궤적일 수밖에 없겠냐고. 향후 반등의 서막이라는 두꺼운 커튼을 열어젖힐 만큼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에는 너무나 종횡무진, 사방팔방 서로 다른 엇박자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엔 지금의 시장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니 소득의 39%를 빚 갚는 데 쓴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40%. 이거 그냥 지표로 나와서 이 정도지 체감적으로는 거의 60% 이상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거의 극강일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집값이 거품을 물고 있다는 건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적으로 40%가 넘어간다라는 거. 이후에 이렇게 깔려있는 부채가 결국엔 금융환경의 역습으로 인한 자산가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면 거의 개인은 절반 이상을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휠 지경인데, 퍼센테이지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극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집값의 단기적인 상승세는
시장의 매수세로 하여금 판단 미스를 하게 하는 심리적인 자극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장이 6구역 드디어 분양을 하네요. 근데 분양가는 뭐 거의 고공행진 그 자체 5구제곱과 84제곱으로 나뉘어서 나오는데 5구제곱이 9억대입니다. 84제곱 12억을 찍고 있어요. 장이동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전에 분양했던 장이 4구역, 장이자일 레디언트 당시에도 뭐 분양가 높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84제곱이 10억대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2억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도 이렇게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라. 주변 시세가 9억 후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분양가를 치고 나오니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1600세대 대단지라는 점만 빼고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석계역, 돌고지역이 가까운 편이기도 하지만 글쎄 거의 뭐 장이 자이 같은 궤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분상제 아파트로의 우회로가 필요한데 이번엔 마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 바로 증산 4구역이 출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1100세대 실질적인 서울 공급이 이루어지죠. 분양가가 5구제곱 5억 8천 선, 84제곱 7억 3천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84제곱이 17억 가까이 했죠. 거의 뭐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 증산역이 가깝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과 가까워서 상암동 입지 가깝죠. 굳이 뭐 마포로 직격해 들어가서 17억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강남권에서도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LH에서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금융환경이 극도로 변할 가능성 높아서 하반기 또 한번 출렁거릴 충격파가 찾아올 가능성 높으니 잘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집값 상승세 추이는 이 단기적인 면이 많은 반면에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서 향후 수요의 급격한 태세 전환 그리고 금리 변동 요소가 겹겹이 쌓여 있고 부동산을 둘러싼 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잘 지켜보면서 알짜 같은 곳들은 틈새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